자,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법원으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고 또 이제 조사기일 소환장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만일 내가 이제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뭐 조사라든지 소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사 조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과 이제 재판을 한번 살펴보면 뭐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내외 시간 동안 그리고 뭐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뭐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굉장히 짧죠. 뭐 물론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서면을 통해서 주장을 해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뭐 현재 상태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혼인 파탄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라든지 뭐 또한 이제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가사 조사 절차를 통해서 면밀하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가사조사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가사조사관은 이제 면접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가사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추후에는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에 있어서 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내용 중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이제 핵심적인 상황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혼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제출할 입증 자료가 충분히 있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또 주장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뭐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가 이제 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점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관들이 좀 확인을 하고 관련 의견이 어떠한지 제출하는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 최근 사례 중에 있어서도 뭐 이제 미성년 후견이 선임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뭐 이제 제가 주장을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이런 면접 조사에 있어서 정말 진술을 잘 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판부에서도 잘 받아들여져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사조사 절차는 관가할 부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이제 가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혼에 있어서 살펴본다면 뭐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원인과 책임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재산의 형성 내역이라든지 형성 경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는 현재 자녀의 양육 상태, 환경, 그리고 자녀 의사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뭐 지정에 관한 의견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라는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별도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한 조사 기일을 지정을 해서 이제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출석을 하라고요. 만일 내가 지정된 일시에 좀 출석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상 한 번 조사를 할 때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짧게는 한 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2번 내지 한 3번 정도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일 이제 뭐 정말 다툼이 좀 많은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회차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뭐 전화조사라든지 출장조사 등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의뢰인도 있죠. 뭐 상대방 마주치기 싫다, 뭐 기일을 뭐 이제 분리를 해달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쌍방 조사, 이제 당사자들이 다 참석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특별한 정말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조사관에 요청해서 이제 분리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쌍방 조사를 하면서 조사된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이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쌍방 조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뭐 특히나 이제 쌍방 조사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그 진술한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는 분리해서 진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가사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참석을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을 하는 정도 의미 정도로만 보일 수밖에 없겠고,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참석을 해서 진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 명령을 살펴보면 이제 조사 대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라라는 내용인데요. 한편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질문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꼭 이런 부분을 또 꼭 답변을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대리인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뭐 충분히 이제 서면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잘 주장이 되어 있지만, 만에 하나 이제 내가 직접 뭐 제출을 했는데 혹시나 이제 좀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경우라든지,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조사 기일을 통해서 충분하게 내가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자, 가사조사관은 뭐 심리라든지 상담, 뭐 사회복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사조사관은 초기 관계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당사자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조사관을 딱 마주쳤을 때 뭐 경계를 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경계를 할 필요가 없겠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 하에 호의적으로, 그리고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일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조사기일 전에 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조사가 마치고 나서도 조사관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가 답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조사관이 요청한 자료, 그 다음에 뭐 이제 특별히 지적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추후에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제출할 부분은 어떠할지, 뭐 서면 제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